자, 볼게요. 이거 경우의 수와 숫자 첫 번째 질문은 일단 133페이지에 944번인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6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A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약수의 개수 나왔으니까 일단 360을 뭐 해야 되겠어? 소인수 분해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야, 그럼 약수 중 짝수인 것은요? 짝수인 것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아? 아, 예. 아, 2의 배수? 그러면은 2 하나 곱해져 있는 거, 2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2. 자, 그래서 이거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계획을 세우면 360의 양의 약수에서 뭘 뺄 거냐면요. 홀수인 360의 양의 약수 중 홀수인 것을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내가 왜 홀수인 것을 택했냐면, 잘 봐. 이 양의 약수 중 홀수인 것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와 같아요. 360의 양의 약수 중 홀수인 것은 3의 제곱 곱하기 5, 이 수의 약수와 같다. 이거 이해돼요? 왼손.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만 끼지 않고 2만 포함하지 않고 즉 2의 세제곱의 약수만 포함하지 않고 홀수로만 약수를 만들면 당연하지 홀수 약수 중 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거 기억하지?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몇 개? 4개.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몇 개? 3개. 5의 약수의 개수 2개. 그래서 얘네들의 약수 중 하나씩 곱한 결과가, 하나씩 골라서 곱한 결과가 360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해서 결과값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야, 5의 배수, 그럼 5의 배수는 해? 5의 배수 해? 자, 양의 약수 중 5의 배수는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5의 배수는요, 5를 한번 반드시 곱해야 돼요. 그쵸? 그 5를 한 번 곱해줘야 돼.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몸노동 하면 돼요? 이거 얘들아 잘 봐. 얘 약수의 개수와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어? 아니요. 내가 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거 양의 약수 중 5의 배수인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의 약수에다가 5를 한 번씩 다 곱하면 5의 배수 되니까. 이런 게 아이디어인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경험이 필요한 거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테오리 이해됐어? 네. 그 머리는 이렇게 굴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4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숙소에 5개 방번호가 있대요. 5개 방번호표를 떼었다가 다시 각 방문에 붙인다고 할 때 101호에는 104개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표가 붙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얼핏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지 할 때는 얘들아 잘 봐. 방 번호 써. 102, 103, 104, 105. 방이야.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 번호표. 그러면 101호에는 반드시 필요꼭 몇 호에 몇 번 번호표가 붙는다 그랬어? 104 번호표가 붙는다라고 했죠, 얘들아? 이건 빼박이야. 그치? 고정이야. 야, 그 다음에 나머지 방문에는요, 다 다른 방의 번호표가 붙어야 된대. 그럼 102번 방에는 몇 번 번호표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감사원. 13. 1, 3, 4는 어떻게 붙나? 저기 있는데. 135. 1, 3, 5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턴 좀 알아야 돼. 이렇게 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하고 매칭이 돼야 돼. 이거는 한 번은 몸노동이 들어가야 돼. 몸노동. 다른 번호 매칭은. 그래서 잘 봐. 2번 방에 번호표는 1번 아니면 3번, 1번 또는 3번 또는 5번 번호가 붙을 수 있죠. 그러면 3번 방에는요. 2번 또는 5번이 붙을 수 있어. 이게 가지치기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1호 방에는 4번 번호가 붙었고, 2호 방에는 1번 번호가 붙었어. 그러면 3번 방에는 2번 또는 5번 번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가지치기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미 4번, 1번, 2번은 붙은 거야. 방번호표는 썼어. 몇 번 번호가 남았어? 번호표. 3번하고 5번이 남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붙일 수 있어? 우선 5, 3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아래 경우에는요? 남은 방 번호가 몇 번 있어? 2번하고 3번 남았지. 그럼 이거는 2, 3 붙여도 되고 3이 붙여도 된다. 이렇게요. 맞아, 얘들아? 그럼 잘 봐. 이거요. 1번 방에는 4번 번호가 붙고요. 2번 방에는 1번 번호가 붙는 경우 나머지 다 다른 번호 붙는 경우 몇 가지 나왔어? 몇 가지 나왔어? 누가 3가지 나왔지? 그럼 얘들아 잘 봐. 당연히 102호 방에 3번 번호표가 붙는 경우에 나머지 다 다른 방에는 다 다른 번호표가 붙는 경우 역시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나올 거다라는 소리야.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 3가지씩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 다른 번호를 매칭해야 되는 경우는 몸노동을 해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래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몸노동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의심스러우면 한번 다 해봐, 쫙 해봐. 그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네? 정답입니까? 답이 아니라고? 네. 9가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11가지는 뭐지? 다 해봤어. 뭐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아, 지금 1번 방에 4번 번호표가 붙어서 그렇구나. 이게 씁쓸하다. 안타깝다. 자, 몸노동 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몸노동을 하세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몸노동을 하세요. 가지치기 그림이니까요. 여기 3번? 근데 이거 얘들아 별로다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니네가 몸으로 움직여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내가 한들.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해. 가지수가 안 나오면 알겠지? 그 몸노동 잘못하는 거니까. 자, 947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육면체가 서로 붙어 있대요. 그렇구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꼭지점 L까지 모서리를 따라 최단 경로로 이동할 때 꼭지점 D를 총괄하지 않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A에서 L까지 모서리를 따라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꼭지점 D를 통과하는 경로의 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A에서 출발해서 L까지 가는 경로의 수에서 최단 경로야. A에서 꼭지점 D를 반드시 통과. 꼭지점 D를 통해서 L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빼면 되지 않나. 나의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그 A에서 L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요. 방향을 봤을 때 위, 오른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말이죠. 최단 경로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걸까? 오른쪽과 위쪽으로만요. 왼쪽으로 가는 거, 아래쪽으로 오는 거, 이거는 최단 경로가 아니다라는 소리겠죠, 얘들아? 그럼 여기서 자,
A에서 출발해서 L까지 한번 가볼게요. B 갈 수 있다, 없다. 몇 가지? 한 가지야. I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한 가지야. 야, J 거쳐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J 몇 가지인지 찍을 수 있어? J까지, A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I에서 J까지 가는 게 아니야. C까지, C에서 봐봐. J까지 오려면요. C를 통해서 C점을 통하거나 또는 I점을 통해서 올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역시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돼. 그럼 C점까지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D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A에서 점 D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C까지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요. 왜냐면 C점까지 가는 방법은 점 D를 통해서 오거나 또는 점 B를 통해서 오거나 1 더하기 1에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J까지 오는 방법은요? 얘는 세 가지야. 왜냐면 점 C 또는 점 I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나 이거 2 더하기 1 안 쓰고 그냥 3 써도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잘 봐. 이게 얼핏 보면 선생님이 J에서 L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최단 경로일 것 같거든? 그치, 얘들아? 근데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사실 그 최단 경로 할 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모서리 몇 번 지나가면 모서리 몇 개를 지나가는 게 최단 경로일까? 어? 어. 얘들아, A에서 L까지 가려면 모서리 몇 개 지나가면 될 것 같아? 최단 경로는? 네 개인 거예요. 근데 자, 네 개 지나가는 방법이 얘들아, 이 위에 잘 봐. 내가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위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보여? 그래서 L까지 오는 방법은 이제 어디까지 찾아야 되냐면 E를 통하여 갈 수도 있고요. F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K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H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G를 통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겁나 좀 빡세지? 입체라서 평면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하나 보자. 일단 E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E. 한 가지야. A에서 E까지 가는 게 최단 경로인 거야. 됐어? 그럼 F까지는요? 그렇지. 왜? 네, 점 E를 통하거나 또는 점 B를 통해서 F까지 올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K까지는요? 맞아요. 점 F를 통하거나 점 I를 통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 세야 될 것 같아? H가 먼저죠. G 가기 전에. 그럼 지우야, H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요? 그쵸, 두 가지예요. E 또는 D를 통해서. 그럼 동동아, G까지 오는 방법은요? 왜 G까지 가는 방법이 여섯 가지예요? 그거 봐야 돼, 얘들아. G까지 오는 방법이 점 H를 통하거나 또는 점 F에서 오거나 또는 점 C에서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된다. 이 최도형 되게 재밌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L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6 더하기 G를 통해서 오거나 또는 K를 통해서 오거나 또는 J를 통해서 올 수 있겠죠. 12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점 D를 꼭 통과해야 된대요. 점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리고 D에서 L까지거든, 얘들아. 근데 너네 보면 알겠지만 D에서 L까지 가는 거는 딱 평면이다. 그치? 이거 뒤에 있는 평면 봐봐. 내가 하나만 더 그릴게. 저기 또 덧붙여 그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J, L, G, H. 요거 D에서 L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세면 되는 거예요. 세세요. 안녕. 바이. 나 950번까지만 설명하고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지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자, 야, 우리 화장실, 이제는 쉬는 시간 꼭 같이 지켜야 되겠다. 졸리다. 같이 이동. 자, 950번 볼게요. 10,000원짜리 지폐 3장, 5,000원짜리 지폐 2장, 1,000원짜리 지폐 6장이 있대요. 그렇구만.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랬어. 그리고 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내가 그랬지. 방법의 수는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써서 10,000원을 지불하는 경우와 5,000원짜리 두 장을 써서 10,00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같은 가지수로 세는 거야? 다른 가지수로 세는 거야? 같아, 달라? 좋아요.
다른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거 국어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종합예술? 예술이라고 하자.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여하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좀 다른 과목 잘하는 거 필요해. 여하튼 그래서 일단 얘들아 A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 10,000원짜리 지폐 3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10,000원짜리 지폐 3장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00원짜리 어, 수 있는 어. 세 개. 어? 아니지. 이 지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지. 그럼 10,000원짜리 0개를, 0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네? 영원을 지불하는 그건 나중은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하나만 빼면 되겠지.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0개, 0개, 0개 사용하는 경우. 자,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 2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네? 니네 거기 있을까? 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세 가지.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 6장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7가지. 여기에서 영계 백수, 오, 영계, 영계, 영계 사용하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위에서도 얘기해 줬는데요. 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요. 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10,000원 지불하는 거와 5,000원짜리 2개 가지고 10,000원 지불하는 게 같은 경우인 거야? 다른 경우인 거야? 같아요. 같은 거야. 이건 같은 경우의 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다. 것을, 금액이 큰 걸로 아니면 작은 걸로? 작은 거. 작은 걸로 거스르라고 했어. 왜냐면 생각해봐. 야, 내가 그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섞어서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 500원짜리 3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한 6개 있어.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가짓수를 셀 때 500원, 600원, 100원 단위로, 왜냐면 100원짜리가 낱개가 있기 때문에 100원 단위로 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느껴요, 얘들아? 그럼 100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잘 봐. 야, 10,000원짜리하고요, 5,000원짜리하고요, 금액 겹쳐지는 거 있어? 10,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지폐 사용해서 금액 만들 때, 그치, 겹쳐지지. 10,000원 하나락도 있다는 겹쳐지는 금액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는 몇 원짜리를 몇 원짜리 지폐로 바꿔야 돼? 10,000원짜리 세 장을 5,000원짜리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봐. 10,000원짜리 지폐를 5,000원 건으로 지폐로 바꾸면 5,000원짜리 지폐 총 몇 장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 자기 2장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 6장 바꾸면 총 8장이 되는 거야. 그 5,000원짜리 8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왔어? 야, 근데 이런 쉣. 1,000원짜리가 만약에 4장까지만 있었으면 5,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원짜리 지폐하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요. 겹쳐지는 게 없지. 근데 지금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어요. 그럼 또 5,000원짜리 지폐하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 겹쳐지는 게 있지? 그럼 여기서 또 다시 5,000원짜리를 뭐 해야 돼? 그거는 1,000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5,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1,000원짜리 지폐는 총 원래 지갑 6장이 있었고요. 야, 그럼 5,000원짜리요. 지금 총 8장 있는 셈이란 말이야? 오, 와, 너 산수 빠르다. 46장. 됐어?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00원짜리 지폐 46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말하는 거야. 그럼 단 0원에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1,000원짜리 지폐 46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 몇 개? 46개다. 이렇게요. 끝.
자, 956번이요. 임채진 어딨어? 죽여버린다니. 너 남아 30분. 자, 오른쪽 그림의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야, 임채진 너 뭐 하냐고. 왜 아, 그래? 노는 줄. 미안. 자, 자리를 잡아. 애기야, 넌 필기 안 하니? 아이씨.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야,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나? 이렇게 칠할 때요. 여러 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 인접하는 영역, 이웃하는 영역만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돼. 내가 어디서부터 색칠하라고 그랬어?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땅부터. 그럼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땅 나오지 누구야? A요. 자, 그럼 A에는요. 5가지. 그치. A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그럼 B에는요. 그치. A에서 사용한 색 제외. 자, C로 가볼게요. C에는요. 음, 왜? A하고 B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 제외한 3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는요? D는요? AC 소유한기. A, C 제외한 3가지? 그럼 E는요? 그럼 E에는 자 D에도 칠했단 말이야? 나 지금 쓰는 거 멈췄다. 잘 봐, 얘들아. D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요, A하고 C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3가지가 맞지? 그치? E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왜요? A, B, D 빼고 2가지? 근데 얘들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B하고 D가 같은 색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잠깐, 내가 2를 칠할 때 얘들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내가 2를 칠할 때 B하고 D하고 같은 색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이 2에 칠할 수 있는 색이 한 가지 더 많아지는 거고 B하고 D가 다른 색을 사용했다면 그치? 그럼 내가 2를 칠할 때 A, B, D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해야 돼. 그래서 내가 D에 칠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 D를 칠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칠해야 돼? B하고 같은 색을 사용할 건지 다른 색을 사용할 건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사실 C까지는 이게 맞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D에 B와 같은 색을 칠할 경우 E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요. 네, A, B, 어쨌든 B하고 D하고 똑같은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제외한 3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칠하는 방법의 수는 잘 봐. A 5 곱하기 그리고 B의 4가지 그리고 C의 3가지 그리고 D의 몇 가지야? D는 B하고 같은 거니까 한 가지인 거야. 결정권이 없다는 소리지, D. 그리고 E에는 몇 가지 색?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 4, 20 곱하기 9 해서 180가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해야 되지. D에 B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요.
E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ABD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중복이 되는데? E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AB에서 제외한 세 가지. 위에도 세 가지. 위에 표현 조금 바꿀게요. 임으로. 여기도 두 가지 임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이제 파워해. 여기서 계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봐. 이거 얘들아 계산할 때 A부터 다시 상황을 체크하는 거야. A에 다섯 가지 칠하고, 그리고 B에는 네 가지 칠하고, 그리고 C에는 세 가지 칠하고, 그리고, 야, D에는요, B하고 다른 색을 칠한다라는 말은 D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총 몇 가지가 된다는 소릴까? D에는 두 가지가, 여기다 이거 해야 되겠다. 말게임표 넣어야 되겠네. 그치. 왜냐면 D에는 그러면 A에서 사용한 색, B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뭐야? 잠깐만. D, 지금 C까지 채웠나? 그러니까, 맞네. 그러면은 D는 B하고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A, B, C 사용한 색을 제외한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잠깐만 하면 이거는 A, 여기는 B, 여기 이거는 3은 C, 그리고 D 칠할 수 있는 색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E에 사용할 수 있는 색도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0 곱하기 뭐야? 20 곱하기 240. 20 곱하기 240 이렇게요.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저 180하고 240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왜요? 왜? 왜냐면 뒤에는 B하고 같은 색을 칠하거나 또는 B하고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엮이는 게 맞잖아. 그래서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요. 요거 괜찮아?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잘 생각해. D를 칠할 때, 뭐야, E를 칠할 때 내가 A, B, D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만약, B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잖아. 그럼 B하고 D에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경우와 B하고 D에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녹화하고 있니? 그래요. 잘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질문은 96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 야, 이게 또는으로 묶였거든요. 자, 그러면 A와 B가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겠다. A와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요. 경우의 수는 이웃하는 거 한 묶음으로 하면 되죠? A하고 B를 한 묶음으로 하면 몇 명을 일렬로 세우라 라는 소리야. 4명이요. 4팩토리얼이죠. 432. 그런데 이때 A하고 B가 자리 바꾸면 몇 번 할 수 있어? 두 번 할 수 있죠. 그래서 2팩 하는 게 맞지? 그래서 431 곱해봐. 자, 그러면 B하고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얘도 똑같겠지? 수는 4팩 곱하기 2팩 해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치?
그래서 나의 목표는 뭐냐, 얘들아? 또는 두 가지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A하고 B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하고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지.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또는이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이건 얘들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뭐냐면 A,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A와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아무튼 무슨 이거 A, B, C를 묶어서 한 사람 한 묶음 하면 돼요? 맞아? 한 묶음. 그러면 결국 세 사람을 일렬로 세라는 소리겠죠? 맞냐? 그럼 여기다가 A, B, C가 자리 바꾸면 몇 번 할 수 있어? 뭐 세 번. 아, 세 번이 아니고 3팩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음,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이 아니라고? DAC요? A씨 네? A씨가 어. 수능 자, 여러분, 이거는 인가에서는 아니요. 짜증나네.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이거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서로 이웃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그러면은 이웃해서 서는 경우가 3팩을 곱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A, B, C를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한 묶음으로 해서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라면 A, B, C, B, A, B, C는 가능한데, B, A, C는 안 된다는 소리네. 그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럼 B, A, C 이렇게 서면 A하고 B는 이웃하지만 지금 B하고 C는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웃한으로, 와, 야, 이거 너무 저거 한데? 너무 몸노동인데? 그러니까 A, B, C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세운 후 얘네 세 사람이요.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다는 소리지. A, B, C. 근데 A, C, B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A, C, B도 안 되죠. 그 다음에 B, A, C도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뿐이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치요? 세우는 이거 A, B, C가 자리바꿈 하는 경우는 이거 두 가지 경우네. 그치?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수이므로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3팩 나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보여? 3팩 곱하기 두 가지만 하면 되네요.
18가지가 나오네. 아니다. 6이 12지. 계산도 못해? 12. 따라서 빼는 게 12가지가 돼야 되네요. 와, 진짜, 와, 허를 찌르는구나. 네. 싫어. 표현 나와요? 대표 문제만 풀어. 자, 그 다음에 안 나와요. 963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6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A와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는 A와 B를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무엇을 제외하면 돼? 뭘 빼면 됩니까? 어? A, B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거 C, D가 국어적으로 이런 뜻이야. 이웃하는 내가 앞에 빈칸 만드는 거 봤어? C, D가 이웃하여 일렬로 국어 이상한데 이웃하여 일렬로 서는 거야. 아씨. 이웃하게. 아, 나 국어 조금 민감한 여자.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CD가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뺄 것 같지만 여기 말이 뭐가 생략돼 있냐면요. 아, 나 내 목소리 바깥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다. A, B, 어? 이거 이렇게 생략되는 거야. A, B 이웃하고 그리고 CD가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걸 제외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국어적인 느낌 알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CD가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A, B를 이웃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CD가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A, B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요. A, B를 한 묶음으로 하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같고 A하고 B가 자리 바꿈 요만큼 하지용. 그래서 이거를 그냥 CD를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AB 이웃하는 그 경우의 수에서 AB 이웃하고 그리고 C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제외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AB하고 CD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몇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3명이라는 소리 들은 건데 아닌가? 내 귓구멍 좀 이상한가? 4명 일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AB 자리 바꿈 그리고 CD 자리 바꿈 하는 경우요.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도 아니야? 137페이지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 슈퍼맨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C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야 그러면 일단 C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 그치? 그러면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몇 가지일까? 6, B, 오, S하고 E 빼고요. 8개, 그치. 6개 문자 중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래서 6, 5, 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그치? 야, 그렇다면 이거 S하고 E 사이에 2개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해. 그럼 이거는 몇 개의 문자가 뭉쳐서 다닌다는 소리야? 4개요. S하고 E하고 가운데 이 4개의 문자가 뭉쳐서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이 4개의 문자를 얘를 포함한 그럼 몇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기가 되는 걸까? 5개의 문자가 되겠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다? 5팩토리얼이다. 야, 근데 저기 있다.
아, 여기다 2 곱해야 되는구나. 왜 그러게? 네, 아니요. 네, SE 자리 바꿈 안 했네요. 똥멍충이! 그래서 5팩 얼마 하게? 숙제 좀 했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요? 네, 60 곱하기 120 이렇게 되겠죠? 970번도 한번 볼까요? 자, 메일박스에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적어도 2개 모음이 이웃하도록. 적어도 지금 모음하고 자음을 좀 일단 분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3개 있구나. 그 다음에 자음이 M, L, B, X 이렇게 되네요. 야, 그럼 생각해봐.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면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 그치? 야, 그럼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사건은 뭐일 것 같아?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이거 7개의 문자를 야, 그냥 이거 출첵하면 안 돼? 아이씨.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뭘 제외하면 된다? 뭘 제외하면 된다? 모두 내 모음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뺄 거다. 이건 이해됐어? 그 나머지는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야, 그러면 일단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7패 기장 이거는 드러나는 거거든? 야, 그럼 모음이 2개면 괜찮은데 사실 2개인 경우에는요. 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모음 2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치, 얘들아? 그런데 사실 내가 고등 과정에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 일단 누구부터 배열을 해? 자음을 먼저 배열을 해. 자음을 먼저 배열을 해. 그 다음에 모음을 어느 자리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이렇게 그리고 양 끝하고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을 놓으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꼭 마스터하라 그랬지? 그래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야 그럼 일단 자음 4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돼. 그 경우의 수 4팩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지금 모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5개. 그럼 5개 자리 중에서 모음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요. 5개 자리 중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긴 하겠네요. 초점해. 모르겠어 쓴 건데요? 모르는 거 빼놓고 해. 설명하고 있잖아. 진짜. 자, 97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적어도 한쪽 끝에, 야, 이것도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한다. 아, 한 자리 자연수 6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30이야. 이때 짝수의 개수요? 야, 그럼 여기서 6개 중에 짝수의 개수 X개라고 하면요. 홀수는 몇 개야? 당연히 6-X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양 끝에 모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선생님 풀이가는 볼 거니까 1-2 개념표 갖고 와봐.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홀수가 5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뺀 게 430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야, 그러면 양쪽 끝에 홀수가 5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홀수의 개수를 x개라고 해야 되네.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그래야지 산수가 쉬워져.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이거 만약에 하면요 6 마이너스 xp 2가 되는 거거든요. 괜찮겠어? 한번 밀고 나가볼까? 이거 밀고 나가볼까? 싫어요? 이거 괜찮잖아. 하지. 너 이거 합하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이거는요, 물론 이 상태로 산수를 밀고 나가도 좋은데, 지금 내가 양쪽 끝에 홀수가 나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한 번만, 이건 다 내용 중에 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꼭 중요해. 이건 암기해야 할 거야. 됐지? 그리고 이 그림을 암기할게. 됐지? 내용 중에. 쓸 보드가 없네. 화이트보드 사야 되나?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내가 살포시, 짝수를 6-x로 바꾸고, 홀수를 x로 바꿔. 그 여기에서, 홀수, x개 중에서 두 개를 양쪽 끝에 일렬로 나열해.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수 몇 개? 양 끝에 홀수 두 개 나열하면 나머지 숫자 몇 개? 네 개. 그럼 나머지 숫자 네 개를 가운데 일렬로 나열하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산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 쉣. 야, 근데 내가 이거요. 선생님 6빅토리얼 왜 계산 안 하십니까? 이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4팩이거든요. 맞죠? 자, 나 머리 이렇게 굴릴게요. 4팩으로 분배할게요. 그 6 곱하기 5 남는다? 그 뒤에 4팩으로 분배하면 당연히 이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양변을 4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4팩 얼마? 그럼 431을 24로 나누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1, 9, 1, 2, 8. 딱 떨어지죠? 18. 그래서 x 곱하기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다 그랬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얼마? 12가 돼야 돼요. 그 x하고 x 마이너스 1은 연속한 두 자연수다. 딱 떨어지지? x 얼마? 4다. 그럼 답은 얼마? 답은 그렇지. 이거 답을 4개라고 쓰면 안 되고 2개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 그랬구나. 4개라고 썼어요?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동동이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실수해서 막 3개 틀리고 4개 틀릴 때마다 옛날에 지우쌤이 이러지 말라고 했지. 식 똑바로 쓰라고 미지수 똑바로 세우라고 했지. 아마 내가 생각나게 될 거야. 저주를 걸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자, 그 다음에는요. 970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78번, 79번 한번 볼게요. 5개 숫자가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 오, 40번째 오는 수 구하래. 야, 그 5자리 자연수예요. 1, 2, 3, 4, 5 이렇게요. 야, 작은 수부터 나열한대. 그럼 맨 앞에 어떤 숫자 모아야지 가장 작은 수야? 1이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나머지 숫자를 이 무슨 일십, 백, 천만? 만의 자리에 1이 오는 자연수는 인 자연수는 몇 개에게? 나머지 4개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이제. 그치? 4, 3, 2, 1, 24개가 되죠?
사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자연수는 가장 앞에 2가 와야 되고요. 이런 자연수도 역시 몇 개가 있겠어? 48개. 패스 합을 해버리지. 40번째 넘어가지. 그 여기서 또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엔요. 이 옆에 어떤 수를 박아넣어야지 작은 수가 될까? 1이요? 0이겠지. 아, 그러면 이 0인 자연수는 몇 개 있어? 네, 문자 3개, 숫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있을 거니까 6개. 그럼 여기까지 몇 개 채워졌어? 30개. 그러면 그 다음엔 2, 1, 인 자연수 몇 개? 3팩해서 또 6개. 그럼 여기까지 몇 번째야? 몇 개? 36개 채워졌죠? 그러면 2, 3인 자연수 찾으면 안 되겠지. 6개가 또 채워지기 때문에 40개가 패스. 0. 그 다음에는요. 이거 2개뿐이 안 되지. 2개.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개 채워진 거야? 38개. 오? 그럼 얘들아 잘 봐. 그 다음에 작은 수는요.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돼요? 1. 작은, 가장 작은 수 하면 여기 모아야 돼. 그 다음에는 0, 4가 와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작은 수는 2, 3, 1, 4하고 0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40번째 수는 누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소리야, 민준아. 대율이도 이게 이해됐어? 자기가 한번 꼭 해봐야 돼. 이거 오답노트 하면서 다시 풀어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979번이야.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모든 문자열을 야, 이거 사전식은 너희들한테 알맞지 않아. 왜냐면 너희들 사전을 쓴 세대가 아니니까. 문제를 가지고 바꿔야 돼.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요. 바꿔요. 버려요. 민준아,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모양이 버려요 같다. 자, 그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할 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 선생님, 이런 문자 없는데요? 이런 단어 없는데요? 얘가 그랬어. 그냥 문자를 나열한다 그랬지. 단어가 있고 없고는 존재하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거야. 존재한다, 안 한다는. 됐어?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오는가? 야, 뭐 이렇게 어려워, 씨. A, B, C, D도 아니고, 이거, 잠깐만. 야, 야, 나 불러줘. C. 그 다음에 E, I, 그 다음에 N, P. 이게 알파벳 순서상, 빡? 아니, A, B, C, D. 넌 나 수업하는데 왜 끼어들어? 눈 깔아. 너 그리고 혼자 뭐 먹어? 하나 가져와.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 뭐야? I? 그러면 일단 알파벳 순서상으로 하면은 이런 문자열이 제일 처음이란 소리네요. 그쵸? 그럼 총 6개의 문자 중에 C 배열했으니까 이 문자열 몇 개다? 500개다. 그치? 120개. 그 다음에 니네가 그랬어. 알파벳 순서상으로 2가 와야 돼요. 그럼 2로 시작되는 문자열도 역시 500개다. 그 다음에 I로 시작되는데 이제 긴장 타야 되지? I로 시작되는 문자열 중에서 그 다음에 처음 I 다음에 뭐가 와야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거야? C요. 오, C까지 맞춰줬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ICE로 시작하는 문자를 무조건 ICN으로 시작하는 문자보다 무조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막노동할 필요 없이 이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을 그냥 싹 계산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IC 다음에 E 다음에 N 저기 가까워졌네? 그 다음 문자열은 2가 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무조건 2가 와야 되는 거야. 뭐야? 2까지도 맞았어? 그쵸. 왜냐면 이미 ICNE를 사용했으면 남은 문자 중에서 또 알파벳 순서상을 배열하면 P, R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문자열이, 내가 PR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순서를 한번 바꿔야 되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몇 번째다?
하나, 두 개 카운트만 더하면 되지. 그래서 248번째 문자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일단 공통 질문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